자,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아과 오늘부터 배운 단어는 지구과학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에서 이미 나와 있다시피 지구 시스템에서 지구의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서 오늘 다루게 될 겁니다. 이미 강의를 듣고 학습지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은 다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습지로 내용을 한번 정리하는 기분으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역시 개념, 빈칸 채우는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로 나눠져서 업로드 되니까요. 먼저 개념 강의를 들은 후에 문제풀이로서 최종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우리는 총 5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이미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세부 내용들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암석과 토양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겉부분과 지구 내부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는 직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이 직권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뭐 암석이라든지 그리고 뭐 모스 국기계 이런 얘기들도 아마 다 들어봤을 겁니다. 시험에 자주 나왔던 건 좋은 판, 뭐 좋은 색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 직권에 대해서 배우면서 다뤘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해수, 빙하, 지하수, 강과 호수 등 지구에 분포하는 물을 우리는 수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권 역시도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다뤘었고요. 2학기 파트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물론 여기서 2학기라는 거는 교과서를 순서대로 진도를 나갔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학교마다 또 단원을 재배치해서 수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1학기 때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교과서 순서대로 했다면 2학기 거의 말에 진도를 나갔을 거라서 기억에 잘 나지 않거나 또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좀 심화된 내용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한 번 더 할 테니까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을 우리는 기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기권에는 수증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를 했었고요. 이때 아마 이슬점 계산하면서 좀 힘들었던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아직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을 합해서 우리는 생물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생물권은 특정 단원으로 배웠다기보다는 1, 2, 3학년에 걸쳐서 이 생물에 대해서 나눠서 배웠죠. 뭐 3학년 때 배웠던 유전, 생식 이 부분도 생물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좀 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던 식물, 동물에 관련된 내용 여기서부터가 생물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의 바깥 영역을 우리는 외권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3 때 다뤘으니까 이 외권 부분은 중3 때 배웠던 과학 개념을 떠올리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원에서는 외권보다는 앞에 있는 직권, 수권, 기권 그리고 더해서 생물권까지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외권은 자세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자, 밑에 직권의 층상 구조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부터는 총 3번의 층상 구조가 등장을 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층상이라는 거는 평행하게 이렇게 쌓여 있는 층을 이루면서 쌓여 있는 모양이다 해서 층상 구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총 3가지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층상 구조의 명칭하고요. 특징을 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 먼저 직권의 층상 구조 한번 볼게요. 자, 지구의 단면을 선생님이 왼쪽에 그림에 두었는데요. 1, 2, 3, 4 표현되어 있는 게 옆에 표에 있는 1, 2, 3, 4하고 동일하니까 표에만 선생님이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가장 바깥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명칭이 뭐가 될까요? 지각입니다. 규산염 물질, 여러분들이 이미 앞 단원에서 선생님하고 배웠던 규산염 물질
대한 얘기가 나오죠. 유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체 상태이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서 구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각 밑에 있고요.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공간이 여기 바로 멘틀입니다. 자, 이 멘틀 같은 경우에는 지구 전체 부피의 80%를 얘가 다 차지하고 있고요. 얘도 고체는 고체입니다. 하지만 유동성, 움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멘틀 대류설이라는 말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것 같아요.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핵 중에서도 바깥쪽이다 그래서 외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과 니켈 등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밀도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얘는 상태가 액체 상태입니다. 자, 이게 액체 상태인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대답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진파로 이용해서 우리가 이 외액이 액체 상태일 거다라고 추정을 했었고요. 철과 니켈의 대류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나침반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지구가 자기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원인이 바로 이 철과 니켈의 대류 현상이다 라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외핵보다 안쪽에 있는 거죠. 내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철과 니켈 등 무거운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밀도가 크다라는 외핵과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차이점이라면 고체 상태입니다. 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초콜릿 같은 걸 가열을 하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지구 중심부에 존재하는 내핵 같은 경우에는 외핵보다 더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외핵이 액체 상태라면 거의 유사한 물질인 철과 니켈을 갖고 있는 내핵 역시도 액체여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 이유가 옆에 나오죠. 압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압력이 크기 때문에 녹는 점 자체도 높아져 있겠죠. 그래서 얘가 고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명칭들 지각, 멘틀, 외핵, 내핵 그리고 각각의 특징들 정도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해수의 층상 구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해수 바닷물의 층상 구조인데 먼저 여기에는 그림에 더해서 뭐가 더 추가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프가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수온이 가로축에 적혀 있고요. 그리고 세로축에는 깊이가 적혀 있습니다. 자, 15도에서 지금 출발을 했는데 점차 떨어져서 5도보다 더 낮은 온도가 됐죠. 그런 뒤에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보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층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층의 특징을 한번 먼저 볼까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바깥쪽에 있으니까 표면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흡수가 되겠죠. 자, 태양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하면 당연히 온도 자체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수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이 수온 층 세 가지 층 중에서는요. 자, 그리고 바람의 혼합 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위와 아래를 계속해서 섞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깊이에 따른 수온이 거의 일정하죠. 여기 보면 그래프가 일정한 형태로 나타나죠. 위아래가 계속 섞여주니까 온도가 차이가 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일정하고 바람의 세기가 강할수록, 자, 여기에서 바람의 세기가 강하면 더 많은 파도가 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면 더 많은 파도가 쳐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 혼합이 일어나면 이만큼이 더 깊어진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문제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바람의 세기가 강하면 이 두께가 두꺼워진다 혹은 얇아진다 이런 형태로 보기에서 모의고사에 많이 물어보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1번의 명칭을 알아야 되겠죠. 자, 바람의 혼합작용과 연결시켜서 1번은 혼합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1번, 3번 층은 온도가 일정한데 반해서 2번 층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이죠. 그래서 깊어질수록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구간이고 1번하고 3번 층의 명칭이 사실 여기서 노출이 돼 버렸어요. 이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 자체를 차단을 해버리는 공간이 바로 수온 약층입니다. 만약에 물질과 에너지 교환이 된다면 여기와 여기의 온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남아도는 에너지를 밑으로 보낼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온도가 더 상승하는 효과가 일어날 테니까요. 그렇지만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을 차단함으로써 이 1번 층인 혼합층과 3번 층인 심해층 사이의 온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3번은 뭐 답을 얘기했으니까요. 심해층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죠. 수온 자체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태양 에너지가 여기까지 침투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수온 변화도 거의 없습니다. 위도나 계절 관계없이 수온은 거의 일정합니다. 자, 위도나 계절에 따라서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고 태양 에너지가 면적당 받는 양이 달라질 텐데 얘는 태양 에너지 흡수하는 양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기권의 층상 구조. 오늘 3개를 배운다 그랬으니까 이게 마지막 층상 구조겠죠. 자,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을 분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4가지 층으로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노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일 텐데 빨간색으로 덧칠을 해볼게요. 자, 빨간색으로 지금 덧칠을 해서 여러분들 눈에 좀 더 잘 보이라고 이렇게 덧칠을 했습니다. 자, 기온이 지금 점차 내려가는 구간도 있고요. 조금 일정한 유지되다가 올라가는 구간이 있고 또 내려가는 구간이 있고 또 일정한 유지되다가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고 있는 형태의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건 중학교 때 이미 배웠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명칭 자체도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도 옆에 순서를 좀 맞추기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을 선생님이 정해놨는데요.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4번부터 할게요. 4번부터. 자,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기 있는 지면과 가장 가까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 그래프 보니까 기온이 점점 떨어지는 거 보이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 사실 옆에 답은 적혀 있습니다. 대륙권입니다. 대륙권이고 대륙권이라고 이름 붙은 이유는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대류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기상현상이 나타나요. 자, 이 기상현상은 자, 우리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자, 이 기상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 대륙권에 뭐가 있냐면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나중에 동그라미 2번 할 때 한번 체크를 하면서 비교를 할게요. 자, 그 다음 3번 봅시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고 높이 20에서 30km 구간에 오존층이 존재한다. 여기서 오존층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구간은 여기를 얘기하고요. 성층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오존층을 지금 연하지만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해두었어요. 오존층을. 자, 이 오존층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이 오존층에 구멍이 뚫린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고요. 이 오존층은 우리를 태양으로부터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데 일종의 보호막의 형태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받아서 오는 피해를 좀 막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를 일정 부분 또 차단해주는 역할도 하는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건데 얘가 프레온가스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구멍이 뚫리고 있고 실제적으로 관측을 해보면 구멍은 점점 커지고 있는 현상을 최근에도
관측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 평균 기온도 높아지게 되고 피부암의 발병률도 높아지는 등의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친구들도 필요하다면 진로와 연관된다면 한번 조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오존층이 존재한다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아까 선생님 네 번째 대륙권에서 기상현상 얘기하면서 수증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비교를 할 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 보면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두 개가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대류는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거의 없어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특징이 둘 다 동일합니다. 이 중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대륙권도 역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졌었거든요. 자,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면 위에 있던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고요. 아래에 있던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걸 우리는 대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구름 형성 과정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이 구름이 형성될 때는 상승기류를 타고 구름이 형성이 되는데 이 상승기류를 타고 구름이 형성된 다음에 이 구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비 그리고 또는 눈이 된다 그랬죠. 이거 할 때 여러분들 병합설, 빙정설 이런 얘기도 좀 들어봤을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들은 중학교 책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빙정설, 병합설 이런 것들이 또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비가 내리는 기상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권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수증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상현상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수증기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로 비교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1번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급격히 높아지고 공기가 희박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큰 이 구역을 우리는 열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구역의 특징이 바로 오로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기억 니은 디귿 형태로 문제가 출제될 때 특징들 위주로 언급이 되니까요. 반드시 특징들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까지 보고 이 빈칸 채우기 강의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 2번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문제에서 이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 상호작용을 가지고 출제를 많이 해요. 그런데 문장만 잘 해석할 줄 알면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화산 활동으로 대기 중에 분출된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지구의 기온을 변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화산 활동 자체는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죠? 직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근데 이 여기서 분출된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대기 중으로 분출됐잖아요. 대기 중에 분출이 돼서 얘가 햇빛 자체를 차단을 시켜버려서 기온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영향을 줄까요? 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장 자체만 해석을 해야 되지 자체적으로 이 해석하지 않고 더 나아가 버리면 여러분들 틀리는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지구의 기온이 이렇게 해서 변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생물권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뭐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한다거나 뭐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는 그 내용을 다루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직권과 생물권이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써버리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순전히 여기에 있는 문장만 가지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문장. 해수가 밀물과 썰물, 파도를 일으켜서 해변의 지형과 암석의 형태를 변하게 한다. 자, 먼저 해수. 자, 그러면 수권이죠. 자, 그 다음에 지형과 암석의 형태.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화살표 지금 양쪽으로 다 표현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생물이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공기 중으로 방출하죠. 문제는 생물권과 기권 사이의 일이고요. 자, 그리고 바람에 의한 풍화 침식 작용으로 바위가 깎여 나간다. 이건 기권이 직권에게 주는 영향이겠죠. 자, 그리고 해수면 위에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해류가 발생한다. 자, 기권과 수권 사이의 상호 작용입니다. 자, 그리고 사막에서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상층기를 타고 이동하면서 황사가 발생한대요. 자, 직권하고 기권 사이의 상호 작용이고요. 그리고 해저의 급격한 지각 변동에서 지진 해일, 그러니까 높은 파도가 쳐가지고 쓸어버리는 걸 우리가 뭐 쓰나미라고도 부르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얘는 직권과 수권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파도의 침식 작용으로, 자, 그럼 수권과 직권이겠죠. 자, 그리고 지하수, 여기도 물입니다. 그래서 수권이고요. 석회암 지대를 녹여서 석회 동굴을 만들었대요. 그럼 얘도 직권이겠죠. 그래서 뒤에 문제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또 문제를 풀겠지만 이런 내용을 좀 명확하게 여기 딱 문장 자체로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틀릴 확률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빈칸 채우는 강의 잘 들어줘서 고맙고요. 문제풀이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